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유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문화정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기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원대학교, 또 법무부 보호관찰소 외래 교수로 활동 중에 있고 현재는 수원미래발전연구회 회장,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경기도 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개원교수로 후진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장자 강의, 사서 강의, 서원 유학자의 본향, 공직자 논어를 읽다, 손에 잡히는 철학, 고사성어로 철학하다, 세인간 행동이론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경제의 휴치사상 구조, 휴치와 사회복지 구현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추추들이 되는 멋진 강의를 해주실 김혜영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안 들으시죠? 안 들려요. 마이크를 이제 들고 가다가 여기다 하고 이걸로 그냥 됐잖아요. 처음 오신 분 얼굴 좀 낯이 계신 분들이 계시고 모른 척 하냐고? 그런 척 하냐고? 그 자료는 하나씩 그냥 그랬나요? 제 핸드폰을 하나요? 그래? 그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 더. 좀 낫습니까? 하나 더. 앉으세요. 아주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한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좀 왔었고 한 3년 정도를 했죠. 제가 여기서도 한번 뒤에 공부했다 하고 했는데 잠깐만 강사님께 인사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다 같이 공수 갑자기 오랜만에 여기 하니까 와 제가 97년도에 여기 명륜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도 있죠. 네. 제가 명륜대학 97년도에 제가 수리했습니다. 네. 그때 수리하고 나서 제가 유교 철학이 굉장히 좋구나 그걸 느끼고 나중에 학교를 제가 갔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됐는데 저는 원래 이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인권 변호사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법학보다 훨씬 좋다는 걸 나중에 느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는 근데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된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로 한 3년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잠깐 좀 해주시죠. 아니 오랜만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아니 그 뒤에 선생님, 예. 아니 제 강의 들었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하고 계세요 왜? 벌써 한 3년 지났죠? 한 4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는 저 친구는 나를 알아보겠어 그러지만 저는 여기 위에서 딱 보면 쫙 보여요. 그래서 저 시원하게 한 번 딱 뵌 분인데도 한 3시간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면 아, 지난번에 주무셨던 분이지? 여기 딱 들어와. 지난번에 뭐 호흡을 잘 해주시던 분이 되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할 우리 사무장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그거는 100%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유교에 대한 기본적으로 좀 맛볼 수 있는 거 사서와 오경 그거 기본적으로 맛볼 수 있는 걸 지금 2시간 만에 해야 되는데 일반 학자들은요 사서 오경 하는데 평생 해도요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서 오경을 다 한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어물성설이죠. 근데 맛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그래야 좀 딸려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 맛에 5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흥미래. 흥미. 뭔가 흥미가 있어야 관심이 가죠. 흥미가 조금 지나치면 뭐라고 하냐, 좀 진부하면 뭐라고 하냐면 취미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흥미 단계를 조금 넘어서면 취미라고 해요. 취미가 조금 더 높아지면 잠이라고 한다고 해요. 잠이를 우리말로 하면 재미라고 한다고 해요. 재미. 재미냐 그러면 벌써 흥미와 취미를 넘어선 단계예요. 그러면 잠이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단계가 음미라고 합니다. 음미.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단계는 의미라고 해요. 의미까지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 한 2시간 강의해가지고 이 철학자들도 평생 공부해가지고 그냥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잠깐 맛봐가지고 되겠냐. 근데 그 흥미를 어쨌든 저는 여기 유교에 여기 어떻게 보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맛이라도 조금씩 보여드려야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해드릴 건데 사실 2시간 만에 지금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사람들 좀 빨리빨리 좀 젊은 친구들이 빨리빨리 얘기해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2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말이 하나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길어지면 마지막에 주역이라고 그래갖고 태극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 태극 강의가 혹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면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특강을 해서 그때 좀 해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뭐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 고향 같아서 좀 편합니다. 제가 책을 10권을 가져왔거든요. 이 향도는 아니고 서원이라고 아시죠? 이제 서원을 보통 가면 사람들이 가서 한 바퀴 쑥 둘러보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서원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그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뜻도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왔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놓아가지고 한 권을 재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5권을 가져왔고 제가 작년에 수원시장 내가 출마했을 때 출판기념회를 이제 하나 했어요. 저 광교 컨벤션에서 이걸 한 권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살아온 얘기를 조금 둔 건데 조금 남아가지고 5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런저런 막 질문을 막 공사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이렇게 딱 맞춘다 비슷하게 맞춘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수하게 제 돈 들여서
거예요. 전 여기 와서 돈 받고 한 적이 없고, 돈 다, 오시면, 제가 오면 주시는 강의료를 다 돌려드려요. 다 돌려드려요. 제가 그때 당시 수원시 공직자였으니까 보금 나오잖아요. 그때 다 드렸고,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나중에 사드릴 것도 없더라고. 나중에 막 계속 사드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기 그냥 기부하고 갔어요. 그때도 책도 막 제가 120만 원어치 제 책 사가지고 다 한 번씩 드리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도 무료로 해드리니까, 무료로 그냥. 저는 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제 돈으로 제가 저자라도 출판사에서 신청하면 30% 깎아주긴 하지만 돈 30% 깎아만 주지 공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다 드리면 좋은데 제가 또 이제 공직자에서 그만뒀어요. 퇴직하고 이제 지금 민간인 되다 보니까 누가 돈도 안 줘. 연금 조금 줘.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번 나눴으니까 이따가 맞추시는 분 하나씩 가져가세요. 처음 유교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처음 몇 분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체로 유교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그럼 맛은 다 보셨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 한자를 좀 이렇게 막 쓰더라도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알아도 아는 척, 계속 아는 척 해주세요. 그래 좀 덜 주무셔요. 모르는 척하면 졸려. 이 철학이라는 게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계속 아는 척 하시고 틀리면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아시겠죠? 막 던져주세요. 마지막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산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어쩌다 제가 이제 관성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제 강의평가를 해요. 이 학기 끝나고 이제 교수가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하는데 제가 가끔 성스러운 얘기를 가끔 해요. 강의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스러운 얘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욕을 가끔 섞어요. 욕을 섞어요. 가끔.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 모르게 욕을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 친구가 약간 이제 지랄 발광하는 모양이다. 그러고서 이쪽으로 딱 들으시고 이쪽으로 버리시면 돼요. 조금 괜찮은 얘기다 그러면 아이고 좋은 얘기네. 그리고 하나 적으시고 조금 성스러운 얘기다 그러면 딱 듣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스러운 학교니까 최대한 제가 의식하면서 욕은 안 하려고 이게 의식하면서 하긴 하는데 어떤 모르게 저도 모르게 확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우리 좀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지금 저기서 카메라를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재생 모드를 딱 누르시면 저 친구 뭐라고 그랬지?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튜브를 제가 여기 그때 처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왔을 때 한 4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처음으로 막 제가 올렸어요. 그때 만들었던 유튜브 이름이 횡설수설연구소예요. 횡설수설연구소. 뭐 있지 않겠죠? 횡설수설연구소. 야, 횡설수설연구소 그러니까 이 사람 왜 횡설수설하고 지랄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횡설수설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 조리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은 횡설수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문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 본래 철학 용어예요. 횡설수설은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동시대 철학자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걸 횡설이라고 해요. 가로 행자 써가지고. 그럼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이 무척 많잖아요. 공자, 명자, 순자 퇴계에서도 계시고 유목소도 계시고 무척 많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수설이라고 해요. 그럼 횡설과 수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접점위치를 딱딱 마주치는 거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철학자는 본래 아무 얘기나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딱딱 잘 잡아내시는 거예요. 원래 횡설수설이 그 뜻인데 조리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냐고 이제 혼내고 그런 요즘 세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 철학 용어예요. 횡설수설이. 그러니까 제가 횡설수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혹시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횡설연구소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죠? 그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좋으면 그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고 기분 더 좋으면 구독을 누르시고 그러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서부터 좀 시작할게요. 사서. 네, 사서. 사서 이 사서는 뭐가 있냐면 대학 있죠? 대학이 있고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개 네 가지 책이라고 해서 이게 조선시대 때 요 네 개 가지고 뭘 했다? 시험을 봤다. 요거 네 가지 책 가지고 논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뭐 던지는 거지. 던져가지고 논술 주제를 줘가지고 논술을 해서 거기서 잘 쓴 사람은 이제 장문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급제해가지고 우리나라 고급 발효를 쓰는 거죠. 네 가지 책 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안 들려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이 대학 밑에 뭐가 있냐면 소학이죠, 소학. 이 소학. 이 소학이라는 게 소인지학이요. 조그만 사람들이 배우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4살까지 8살부터 14살까지 소학을 가지고 배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주로 실천적인 거, 이론적인 거보다는 좀 실천적인 거, 실천적인 거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뭐 바닥 쓸어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뭐 연배가 다 계시니까 바닥 쓸어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가운데 그냥 다 이렇게 쓰진 않죠. 어떻게 쓰죠? 바깥에서부터 살살살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나중에 다 훔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아니면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약간 잠이 좋은데 이게 좀 제가 딱 던지면 이렇게 좀 피드백이 좀 이렇게 있으시면 제가 조금 신이 나가지고 입이 덜 말라요. 그래갖고 막 얘기가 좀 잘 나오는데 한번 해봐. 마음대로 해봐. 해봐. 내 아는 척 한번 해봐.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그럼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선생님하고 내가 뭐라고 왔어.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나라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같이 일을 좀 이렇게 발현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유 가만히 계시면 또 심심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졸면 제가 또 말투도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쓰게 되면 이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싹 쓸다가 하잖아요. 야 상을 닦아 그러면 상 어떻게 닦아? 가운데부터 이렇게 닦아? 아니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닦아. 그렇게 하잖아요. 야 오줌 싸 그러면 오줌 싸 그러면 어떻게 싸? 예? 딴 거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 여성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화장에 남자 소변기 앞에 딱 하면 물 써 있어요. 한 발만 가까이 오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왜 써놓겠어요? 아니 변기를 좀 잘 만들어 놓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적절하게 안 튀게 이렇게 밑에 높게 해야 되는데 밑에 낮게 해놓으니까 이게 튀고 그러다니까 자꾸 이게 튀니까 이렇게 멀리 가까이 안 붙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자꾸 요즘이 바깥으로 새다니까 지저분해지고 또 지저분한 게 오고 더 지저분해지고 더 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자꾸 이게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그냥 욕을 하시면서 닦으시는 거 이제 이놈이 그냥 붙어갖고 닦으라니까 이제 오줌 싸라니까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싸는 거니 자꾸 더러워지고 냄새나게 하냐 그런 걸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기업들에 가면 그때만 가르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나 이게 언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8살부터 18살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거 그런 걸 잘 가르쳐갖고 인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 알아들을만 하면 그때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 그때 대학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대인지학이에요. 큰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소인지학이니까 조그만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 이건 이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배우면 대학이에요. 줄여서 대학을 쓰는 거죠. 그럼 대학에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채우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대학 지도는 제명령 듣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삼강령 8? 종목 있죠? 아니 그게 뭔지를 이제 먼저 딱 잡아야 된다니까.
대학이다 보면 뭐라는 거를 딱 잡아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대학이 뭐냐? 그러면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대학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학문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학문의 뼈. 왜 공부하느냐? 이거야. 왜? 우리가 공부를 왜? 애들이. 아니, 어린아이 딱 나오면 이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해갖고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잖아요. 왜 갑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공부를 왜 하냐? 아무 대답을 못해. 그렇게 공부 잘한다, 머리가 똑똑하다 하는데도 너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몰라요. 왜 공부를 하는지 몰라. 다 공부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학교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어느 학교 가라면 가고. 왜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는 안 가는데 저렇게 그냥 밝게 해버려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공부해야 돼요. 말씀은 참 좋으신 거예요? 이따 한번 가져가세요. 이게 뭐냐면 이따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공동체 항구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 공동체가 같이 잘 살아야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항구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는 먼저 제가 성균관대학 나왔는데 성균관대학 권학 개념이 뭐냐면 숙이 시인이에요. 자기를 잘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다 살리다에서 다 살리다. 네?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야.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뭐 해야 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균관대학에서는 애들 이론을 가르치는 거야. 뭐 하려고? 사람들을 배워서 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인을 안인이라고 해. 안인. 이거 안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거야. 편안하게 해주고 다 살려내려면 먼저 뭐 해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배워야지. 이거 쉽게 하고 무슨 공부하라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댕기고 중학교 댕기고 고등학교 댕기고 대학을 딱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너 이제 그만큼 배웠으니까 뭐를 해라? 사람 살려내라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 가거나 저도 시장 선거 나갔지만 나가서 이제 컷오프 되긴 했는데 아무튼 왼쪽에는 뭐를 해요? 왼쪽에 자기 학력을 넣죠. 오른쪽에 뭘 넣습니까? 경력을 넣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주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이러이러한 경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주권자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걸 공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보고서 부합이 되면 찍어주는, 부합이 안 되면 안 찍어주는 거죠. 근데 얘들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막 이상한 짓 해.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놀러나 다니고 춤추러나 다니고 애들이랑 싸움질이나 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때 회초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 들어보셨잖아. 아니 우리 선생님들 아니 이게 이 회초리 이 처음에 이 지대로 돌아가는 거야. 니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성장을 잘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짓하고 다니냐 이거야. 왜 자꾸 딴짓해가지고 이 새끼야 이렇게 엄한 데로 가냐. 그래서 회초리를 이렇게 교전하는 게 우리나라 교전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사랑이고 요거 회초리야. 요거 손이고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서 종아리를 치는 거야. 그게 사랑이 매라는 게 교자예요. 사랑이 매를 치라는 게 교자란 말이야. 그래 끊임없이 쳐가지고 네가 처음에 이 지대로 돌아가라. 네가 성장 잘해서 공동체 항구적인 발전과 이 보존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왜 딴짓하냐 자꾸 그래서 회초리를 쳐가지고 그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해서 가요. 그냥 초등학교 나이가 되니까 갔고 중학교 나이가 되니까 갔고 고등학교 때 갔고 대학 어디 가라 하니까 갔고 그렇게 철학이 무조건 이게 빈곤하다 보니까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대학이라는 게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는 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인류가 총 생산한 지적 자산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총 생산한 지적 자산 100년 전에 그만큼 만들어내는데 얼마 걸렸냐면 100년이 걸렸대요. 100년 전에 온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적 자산을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조금 아까까지
지적 자산이 무지무지 많겠죠. 그만큼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막 던져보세요. 네? 네? 3년이요? 3년. 1년 미만. 한 달. 어떤 선생님? 네? 어떤 선생님 한 달이었어요? 이따 책 한 번 가져가세요. 요즘은 4시간밖에 안 걸려요. 4시간이면 그만큼 양을 만들어줘. 무지무지 빠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적자산이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 따져가지고 자기 걸 취할 거야.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드리는 순간 그냥 계속해서 지적자산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인류가 생산한 지금 에너지의 총량의 20%를 그 서버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이제 조만간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언제 그게 옳은 지식인지 거짓 지식인지 확인하고 내가 쓸 건지 말 건지 하나 이거예요. 무지무지 빠른 세상 가는데 대학은 뭐다?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를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네. 이게 0이에요, 0. 이게 수예요. 영수. 철수 동생 영수. 혹시 아세요, 영수? 무슨 말인지? 네, 선생님도 생각나겠어요. 이게 옷깃이라는 거, 옷깃. 옷깃. 옷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옷깃이 있어야 되고, 수는 뭐예요? 소매예요, 소매. 옷, 그러면 핵심 두 가지 딱 얘기하면, 옷깃과 소매가 있어야 옷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옷의 핵심 두 가지 얘기해봐. 그러면, 따뜻한 거지, 폼 잡는 거지, 디자인이지, 별일이 다 나와요. 옷깃과 소매가 없으면 옷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당의 최고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 할 때 영이죠? 야당에는 소매죠? 그래서 옷깃 영자를 쓰는 거예요. 소매수. 그래서 여야 영수 회담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는 영수가 뭔 얘기냐고 자꾸 헷갈리니까 요즘은 여야 대표회담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얘 공부 좀 하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빠른 이게 세상인데 빨리 지나간 세상인데 언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앉아 계신 의자 핵심 두 가지. 그러면 뭐가 해야 돼? 의자, 다리, 또 한 가지 판때기. 그것까지는 없어도 돼. 의자의 핵심은 다리, 판때기. 그 다음에 팔걸이라든가 등받이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말단적인 거라는 거야. 지역적인 거야. 말단적인 거. 뭐가 핵심이고 지금 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 그거 빨리빨리 찾아야 된다니까. 책상 그러면 두 가지 딱 나와야 돼. 그렇지. 안경 그러면 뭐 머리 그러면 뭐 심장 그러면 뭐 딱딱 두 가지를 탁탁 잡아낼 수 있어야 이게 자기한테 지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집 그러면 뭐야? 집 그러면 핵심 두 가지? 기둥, 등고, 그 위에 뭐 트렌드라든지 기와라든지 뭐 그 요즘 그 돌로 갖다 올릴 텐데 뭐 그건 발단적인 거예요. 바닥을 기둥은 얇게 하고 들보도 얇게 하는데 돌이 좀 남았대. 그러면 이 대리 성수에 내가 바닥을 쭉 해라. 됩니까? 뭐가 핵심이요? 기둥과 들보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텐트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라는 거예요. 벽지를 좋은 걸로 할지 페인트를 좋은 걸로 할지 나쁜 걸로 할지 그때 노라는 거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뭐가 핵심인지 그걸 바르게 잡아야 돼.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 이제 착착 나오시네. 자동차 그러면 두 가지. 자동차 엔진과 그렇지. 무슨 강의 한번 저한테 들으셔가지고 잘 나오시네. 선생님 책 한번 가져갔어요. 자동차가 엔진을 포함해가지고 미션하고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서 바퀴 축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겉에 샤시, 셋이라고 하지. 셋이, 문자, 뭐 자동 올리고 낮추고 그거 다 발단이야. 옛날에 자동차 그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60
60년대, 70년대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군인들 차 생각해보세요. 문이 있습니까? 문 없어. 없어도 차가 댕겼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핸들 유압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식이었어. 그냥 온갖 힘을 다 써야 조금 치고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다 뭐예요? 유압으로 걸리잖아. 그건 다 말단이란 말이에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도래질지 그거 정확하게 해야 돼. 엔진 미션 이 차축이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막 옆에 금으로 발라놨어. 그건 뭐야? 아무튼 자동차 기능 못해. 근데 그런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게 뭐다? 대학이야. 대학이란 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걸 딱 알고 계시면 아 대학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접근하면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편하시죠. 대학을 마치면 뭐를 한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항문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항문에 뼈대를 세우면 내부에 뭐를 해야 된다? 사람다움, 이렇게 착한 걸 집어넣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란 모양이 생겼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뭐를 사람 냄새 나는 걸 인간다움을 딱 집어넣어야지. 너는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좋은 얘기 많이 듣죠. 회사 후소라는 말 있죠. 회사 후소가 무슨 말이죠?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이 있고 난 후에 그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도화지라든가 어떤 판때기라든가 있어야 거기다 그림 그리잖아요. 공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실제로는? 인간이 돼야 거기다 정치가도 만들고 경제인도 만들고 예술인도 만들고 그러지. 바탕이 엉터리면 어디다 쓸 거냐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인간이 돼보여야지. 회사우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송나라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죠? 중국의 송나라를 창업한 사람? 조광윤이죠. 거기에 도와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잘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조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조보가 그런 조보가 없었으면 송나라 창업을 못했어요. 그 조광윤. 근데 조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황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을 채택해 이게 기용해가지고 써라, 참고로 써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 조보라는 사람이 이제 조광윤이 이제 송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재상을 했어요. 재상을 하면서 사람을 쓰는데 저 사람이 딱 좋은 사람이다. 여기 딱 쓰면 아주 좋을 사람이다. 그래서 딱 추천하면 황제가 안 쓰는 거야. 그 사람 얼굴이 못생겼어. 키가 작아. 내 맘 맞는데 안 써왔어. 그러면 저 사람을 써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쓰세요. 딱 써갖고 딱 갖다 그 다음날 갖다 딱 주면 안 쓴다고 거부하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간다. 계속 갖다 주니까 나중에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찢어버려. 제가 심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찢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또 조보가 아무 말 없이 그걸 찢어진 걸 다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싹싹 붙여. 다 붙여. 그래서 그 다음날 갖고 이렇게 딱 갖다 내는 거야. 그럼 황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안 써야 되겠구나. 에이씨 딱 쓴다. 그러면서 기억을 딱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일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송나라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떤 진짜 소문이 기가 막히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황제가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은 또 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쓰겠다. 도저히 못 쓰겠다. 내 결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니까 결제 하라. 그러면서 조보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나중에 그걸 또 찢으면 또 같이 가서 붙여갖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망을 가. 황제가 도망가니까 조보가 막 쫓아가. 그래서 정권이 네 거냐, 권력이 네 거냐, 네 혼자서 나라를 건국한다. 왜 이 맘대로 마음대로 호불호를 네 맘대로 정하냐. 서보지도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 조보가. 그러니까 나중에 항복하고 써요. 그런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가 초기에 강건하게 기틀을 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보가 사람들이 너무 그 정치를 잘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배워갖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게 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부 논어 치천원 논어 방금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말이지만 노노 반권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 노노 반권, 한 권도 안 읽고 노노 반권 정도밖에 못 읽었다. 그런데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더라? 노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노노의 사람의 움직임을 다 공자라는 선생님이 다 말씀하신 걸 후학들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굉장히 쉬운 얘기들이에요.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시키지 마. 이런 거. 쉽죠?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너 친구부터 성공시켜줘. 쉽죠? 아니 대답은 쉽다고 그러지만 쉽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되라? 군자가 되라. 뭐가 되지 마라? 소인이 되지 마라. 소인도 관료고 정치인이에요. 군자도 정치인이고 관료예요 다. 근데 왜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지 말라는 거야? 군자는 같은 정치인이라도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소인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건 뭐야? 물질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건 머리야, 머리. 머리로 올라가는 이 정신적인 거는 계속 상달하면 괜찮아요.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한다는 말 있죠? 하달한다는 건 뭐야? 이 발하고 땅하고 붙었잖아요. 발은 땅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 발이 움직이면 뭘 생각해? 움직일 때마다 뭘 생각해? 네? 물질적인 거 생각한단 말이야. 물질적인 거 어디 돈 생기는 거 없나? 어디 뭐 맛있는 술 없나? 움직일 때마다 뭐야? 물질적인 거 생각한단 말이야. 소위는 전부 움직였다면 뭐만 생각한다? 물질적인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정치인이 전부 물질적으로 누가 됐다고 고인하고 그러면 돼? 안 된단 말이야. 그 정신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들 내가 혼내고 막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정치인은 물질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해야 돼, 정치인은. 그래서 제가 돈 손해보면서 다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정치인들이 가난해져가지고 어떤 놈이 굶어 죽었디야. 그래야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하나도 안 아낀단 말이에요. 돈을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다 세금 같아. 그러면 돈 세금 안 내려고 뭐해? 탈세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탈세연구. 그러면 그건 국가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거 희생해, 자기 거. 그래서 소인들 되지 마라. 소인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군자가 되라. 여자가 되지 마라. 숙녀가 되라는 거야. 여자를 싫어했어, 공자는. 왜? 여자는 그냥 좀 잘 봐주고 그냥 막 들어, 막 붙고, 좀 멀리 하면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자 여자를 미워했다는 거야. 미워해가지고 당연히 미워하지. 소인 미워하듯이 미워했다니까. 누가 되라 뭐 하라는 거야? 숙녀가 되라는 거야. 숙녀. 정신적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마치 군자를 좋아하고 소인을 싫어하듯이. 근데 요즘 여성계에서는 여자라는 거가 쏙 빼가지고 유경만 여자를 폄훼. 소인을 무슨 여자를 폄훼. 여자도 소인 똑같아. 그런 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 정신적으로. 그래야 사람이 되지. 사람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논어를 배우는 거예요. 논어 읽으면 그래서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 착해진다는 거예요. 논어를 읽었는데도 안 착해져. 그건 뭐야? 논어를 안 읽은 거지 제대로. 읽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안 한 거야.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끝낸 거야. 그리고 나 논어 읽었어. 개뿔이지. 안 읽은 거. 제가 욕한 건 아니죠? 개뿔? 논어를 읽으면 어떻게 해라? 실천하라. 그러면 사람이 착해진다. 사람이 착해지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착하다고 잘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맹자를 배우는데, 그래서 맹자를 배워. 야, 이건 안 되겠다. 학문의 뼈대를 세우고 일단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 안에 내부를 잘 챙기는 거예요. 안에 내부를 잘 채워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맹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맹자는 이게 굉장히 세죠. 논리가 아주 탁월해. 이 맹자를 자꾸 읽다 보면 맹자 정치해야 되겠다고 막 나와요. 막 생겨면 그런 의기심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 맹자를 딱 펼치면 뭐가 처음에 나오니까 첫 장에 딱 보면 양형이 딱 만나는 모습 나오죠. 아이고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 그래? 이놈의 이양이하고 눈을 찌르면서 그냥 합해 왜 이를 얘기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는 뭐만 있다? 인과
의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양의 왕이 위나라 왕이잖아요. 위나라 왕이 맹자를 딱 만났어. 아이고 선생님이 먼 길에 오셨네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로움이 뭐가 있겠냐고 물어. 그러니까 맹자가 대뜸 하필 왈리 그러잖아. 하필 왜 이를 말씀하시나 이 지도자가 이 개나리야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뭐를 나한테는 뭘 갖고 있다? 나에게는 인과 의만 있다는 거예요. 인과 의. 서울 가면 광화문 있죠? 경복궁 정문. 이 광이 이게 뭐예요? 임금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오리지널 빛이에요. 오리지널 빛. 이 오리지널 빛이고 휘가 있어요. 휘. 오리지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와줘야지. 와줘야 이거 휘라고 그랬잖아. 휘. 그죠?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빛만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고 빛이 이렇게 와줘야 돼. 우리 사람들한테 뭐를 태어날 때 뭐를 다 주냐면 명덕이라는 거죠. 명덕. 무슨 덕? 밝은 덕. 대학에 나오는 거죠. 명덕을 준다. 명덕. 밝은 덕을 줘. 밝은 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딱 바깥으로 나오면서 나가가지고 백성들을 만나죠. 뭐 해야지 그러고 나올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광화문 이렇게 쑥 나오면서 백성들 만나면 나오잖아요. 임금이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백성들한테 돈 많이 벌어? 그럼 세금 많이 내? 이런 얘기 합니까? 뭐 하라고 해요? 착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적인 거, 도덕적인 거. 우리 사회가 정치인이 해야 될 일 뭐냐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 유교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최상이에요.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배가 불러야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야 도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걸 먼저 살펴주고 좀 나아지면 뭐한다? 근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나와가지고 도덕적인 얘기를 왜 하냐? 자, 양양이 물었어요. 이로움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이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백성들이 이로움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임금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정치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똑같이 하면 안 돼. 이거 누구만 좋아하는 거야? 백성만 좋아해야 되는 거야. 백성 좋아해, 나 좋아해, 누나 좋아해, 아들 좋아해, 어머니 좋아해, 아버지 좋아해, 다 좋아해. 임금도 좋아해, 정치인도 좋아해. 그럼 누가 다 가져갈까? 그 이로움을. 누가 가져가? 힘있는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힘있는 놈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로움은 누구만 찾는다? 임금이 아니고 관료들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백성들이나 이로움 찾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로움은 그 나가가지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우리 창덕궁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창덕궁 가면 도라문 있죠. 여기 화자가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나갈 때 교화시켜야겠다. 나의 착한 마음, 임금이 착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잘 도덕적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화시켰는지 교화시키지 않았는지 그거를 해야 되고 들어가면서 나 교화 잘 시켰다 그러면 좀 기분 좋게 들어가고 좀 못 시켰다 그러면 성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화하는 거예요. 창덕궁에는 뭘로 돼 있어요? 도라문. 창경궁에는 황혼이죠. 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임금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다 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다 이런 좋아하고 그 임금도 다 좋아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대국 막 불사한다는 거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이로움을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는 뭐만 있다? 인하고 의만 있다. 이 도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인도를 말해. 인도. 이게 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국가에서는 인도야. 인도를 행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덕이라고 그래. 인도를 행하면 그게 덕이에요. 도하고 덕하고 합치면 그게 인이야. 도하고 덕하고 합치면 그게 인이에요. 그래서 저 창덕궁에 가면 인정전 이렇게 돼 있죠. 인의 정치를 하는 건 뭐냐? 도덕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하고 의만 있다고 그랬잖아. 이 맹자가 임금이 돼가지고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지 무슨 이름을 따지고 있냐. 그럼 네가 다 처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정보해가지고 그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혼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어른 같고 양양이 좀 젊은 왕같이 느껴지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맹자는 50대고 양양은 80대 80대 노인을 앉혀놓고 혼내는 거예요. 철학자는 정치인을 혼내는 거예요. 나이 관계없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혼내는 거지. 맹자가 그때는 사람을 막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야 저 맹자 새끼 가서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게 굉장히 그냥 이 논리가 탁월하고 그래도 그냥 막 얘기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 논리를 갖고 구사를 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임금이 나쁜 놈이야. 그럼 임금은 너 같은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 너 같은 임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너같이 정치를 엉터리하는 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여라 그러면 죽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 내 얘기 잘 들어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내 아내를 잠깐 의탁시키고 내가 일본을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갔다 오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맞벌이가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제 맡겼어요. 내 아내 좀 보살펴 주라고 좀 따뜻하게 방에 따뜻하게 구두 떼주고 먹을거리 좀 챙겨주라.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갔다 왔다. 근데 안 챙겨주고 가고 금방 죽었다. 내 아내가 야 그런 친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어.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게 친구냐? 친구답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절교해라 절교.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도 아니지. 그럼 절교하라 그래. 하나 싹 올려. 교도소에 흉악범이 있다. 흉악범을 왜 만들어? 흉악범을 격리하잖아요. 사회적 격리. 교도소 만들어서 담당 치고 격리하죠? 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우리가 같이 호흡을 못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격리하라고 해갖고 격리하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장, 교도관들은 뭐를 줘? 봉급을 줘. 우리 세금 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막 하면 그 흉악범들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막걸리 사다 먹고 담배 피우고 흉악을 해준다? 야, 지맘대로 막 해줘. 그 교도관하고 교도소장이. 임금하고 그런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답했겠어요? 임금이. 공직자답지 않으니까 잘라야지 그랬단 말이야. 잘라야지. 아까 친구가 친구답지 않으니까 잘라야지. 공직자가 공직자답지 않으니까 잘라야지. 하나 돌 딱 올리는 거야. 본래 우리나라는 민본주의다. 민본주의. 백성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본이야. 백성이 근본이야. 직접 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본래. 근데 언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치를 하냐. 피곤하다. 그래, 아니, 뚜벅뚜벅 뭐 하나 좀 챙기자. 그래갖고, 야, 여기서 하나 뽑아. 그래갖고 하나 뽑아가지고, 네가 내 대신에, 그래갖고 지금 대의정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한 300명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여기도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뽑아놓으면. 대통령 뽑아놨어.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야? 우리 백성들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임금이라는 놈이 딱 합니다. 야, 전쟁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오라고 불러. 전쟁 무기 만들어야 된다. 계속 불렀어, 이씨야. 그때 농사 한번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소출해. 지금 오만한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냥 두고두고 먹지만 옛날에는 한번 때를 놓치면 그냥 아사다가 속출해요. 툭 하면 임전 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불러쌌고 조금 또 야, 전쟁을 가지고 또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여.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 그 임금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친구가 친구답지 않으면 잘라. 공직자가 공직자답지 않으면 잘르라고 그랬잖아.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 너 같은 놈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맹자가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어제 선생님 뭐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 내가 그거 뭐 까먹었네. 딴 얘기한다는 게 문헌에 나와요. 맹자 논리가 그렇게 세. 그래서 맹자 읽다 보면 전부 다 의기가 팍 올라가가지고 맹자 정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딱 나와요. 99.9% 망해. 폭망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들은 맹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맹자는 몰라. 내가 맹자 정치하겠습니다. 뛰어나오면 뭐해. 그 주권자는 뭔 개푸드 떠는 소리야. 그러고 안 죽어줘. 뭐 폭망이야. 그냥 돈 다 쓰는데 그지에다가 그냥 헬렐레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맹자 정치인지 주면 안 부르시죠. 왜? 이놈도 돈만 찾고 저놈도 돈만 찾으니까. 그 죄다 돈 정치든 뭐든 다 돈만 찾아. 그래 나라가 이렇게 막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맹자를 잘 읽다 보면 논리가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논리를 아주 많이 팔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 교도소 가가지고 맹자를 잘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리를 맹자 세운 논리를 쫙 갖다가 치국 이야기를 쫙 써가지고 판사한테 갖다 줬어요. 판사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민자가 있다고. 그럼 판사 그 사법부에 다 통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하다. 맹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유신이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논리가 어디서 만들어졌다? 맹자 보면 다 나와요. 맹자 보면. 근데 사람들은 공자 맹자 하면 우습게 그냥 막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공자 맹자 다래 이런 그건 공자 맹자 안 읽어봐서 그래.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자 이거 공자가 얘기했어 이거 맹자가 얘기했어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얘기해. 그냥 쫙 읽으면 사람을 이상하게 잘 먹혀.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공자형 맹자형이 했어. 공자형 맹자형이 했다고 제가 살짝 얘기해요. 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근데 사람이 말만 엄청 잘하면 어떻게 돼? 얼마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학문의 뼈대를 세워요. 내부에 잘 채워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외양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만 또 너무 더 지나치면 안 되니까 뭐 한다? 중용을 하는 거예요. 중용이 뭐게? 1, 2, 3, 4, 5 그럼 3에 딱 써가지고 아이 중용이다 딱 이거 딱 지키는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이거 뭐예요? 중감이지요. 중감. 이게 무슨 중용이야? 중용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이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중야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있죠?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놨더니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뭐라고 썼어요? 이 농자 천하지도 농사 짓는 분이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싹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이렇게 쫙 깃발 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을 때 하잖아요. 중요한 패러디한 거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행 있죠? 중소기업은 서울에 그 소금도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나요? 기업인 천하지 대본. 거기다 밑에다 돌 크게 새겨놨어요. 뭔 얘기입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무를 볼까요? 뿌리 역할하는 친구는 뿌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주장해. 뿌리 역할하는 친구들은 줄기 역할하는 친구들은 줄기야말로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주장해. 가지 역할하는 친구는 가지가 천하의 큰 근본이 가지 없어가 이들이 전부 때 그게 큰 근본이라는 거야. 이파리 역할하는 친구들은 이파리가 없어봐 이들 광합성 할 수 있어. 이들이 다 말아 죽는 거지. 그게 큰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그래. 꽃이야말로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열매 맺는 친구는 열매 없으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열매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성원들은 전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거예요. 중명의 첫 구슬이 뭐가 나와? 천명지, 위, 성 그러죠?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명한 것.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고파요? 배
배가 고프면 하늘이 명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천명지위성. 이게 성이라는 건 이게 마음 심자하고 살생이죠. 살려가는 마음이에요. 성이라는 거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려고. 자, 지금 점심때가 배가 오죠? 배에서 이제 꼬록꼬록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 좀 있으면 그 뭐 하는 거야? 하늘이 명을 한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먹으라고 명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명을 하는데 아침을 조금밖에 안 먹고 왔어. 배가 무지 평소보다 무지 50만이 고파. 그럴 때 평소보다 먹는 걸 조금 더 먹어주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아침에 먹었는데 어떤 녀석하고 오다가 싸웠다. 에이 시키라고 싸우고 눈치를 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 아이씨 소화가. 그 점심 때는 됐어. 그 소화는 계속 안 돼. 그럴 때 평상시 먹는 것처럼 그때 많이 먹어? 아니면 조금 적게 먹어? 조금 적게 먹어주는 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시중지도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시중지도. 이때 딱딱 적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게. 뭐 1, 2, 3, 4 해갖고 좌고우면하면서 하여간 중용을 지켜야지. 이건 중간 지키는 거죠. 중간 지키는 거. 중용은 지금 죽어야 됐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용이에요. 중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문의 뼈대를 세우고 내면을 잘 채우고 그거하고 안 되니까 외양을 단단하게 해. 또 이 말만 또 지독하게 잘하면 또 안 되니까 중용을 딱 해서 지나치지도 않게 또 못 미쳐서도 안 되는데 공부하러 딱 오셨는데 계속 풀풀 자고 또 근데 이제 약간 쉬자 그럴 때는 또 막 공부하는 척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뭐라 그래? 그럼 반대로 간다. 반중용이라고 그래. 반중용. 중용이 거꾸로 간다. 반대로 간다. 반중용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저기 불꽃놀이 준비는 언제 합니까? 불꽃놀이 준비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아니 준비는 낮에 해. 쏴는 터지는 거 똑같아. 근데 효용은 낮에 쏘면 없잖아. 그 낮에 준비했다가 언제 쏴? 밤에 쏴. 그런 효용이 되는 거예요. 중용이 그런 거예요. 때에 딱 적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죠? 그래서 중용을 하는 거예요. 한 5분 쉬었다가 또 이어갈게요. 네.